여론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자, 가시죠. 여론 안녕하십니까. 8월 2주차 더 여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8월 15일 광복절 대체 휴무라서 하루 늦게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0.5%포인트 큰 반등은 아닙니다만 모처럼 하락세에 멈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7월 2주차부터 소폭 하락하다가 4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월, 화, 수목 41, 42 일간 흐름을 보면 41.9까지 그래서 1에서 2% 왔다 갔다 했는데 금요일 날 올랐는데요. 그 전날 목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 서거 78년 만에 국내 봉환 소식 전해졌는데 이제 금요일 날 당일 저희가 이제 투데이 롤링으로 해서 목금 조사한 것이 금요일 날 반영이 됐기 때문에 44.5%까지 올랐는데 금요일 날은 또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아마 금토 조사된 KSI 조사에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KSI 조사 결과를 갤럽 거보다 먼저 보죠. 지난주 44.5였는데 이번 주 40.2%, 역시나 3%포인트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4.3%포인트가량 하락을 했네요. 금토 역시 해군 성폭력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갤럽 조사는 화수목 조사 됐는데 41에 36, 5% 포인트 빠졌습니다. 이제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 진행이 이제 되는 날 마지막 조사가 마감이 됐고 화요일 수요일 날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 직접 관련된 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하고 이제 부친 친일파 논란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지난 주초 그러니까 9일 즈음에 최재형 전 원장 부친이 독립유공자가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이제 최재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부친도 그럼 친일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귀신 작전 같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최재형 후보 캠프를 비난을 했는데 여하튼 이런 논란이 이제 지난주 중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이 부분도 조금 집도계층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도계층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화수목 조사한 갤럽 조사가 이렇게 빠졌고 리얼미터도 화수 이때는 이제 수요일날 41.6%로 가장 저점을 주중에는 이제 좀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요일 변수에 따라서 지난주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등락을 거듭한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조사한 KSI 조사는 40.2 마감, 리얼미터는 월화수목금 조사에서 42.0 마감. 그런데 한 갤럽은 36%로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자, 어떤 요인이 한국 갤럽 조사에 이렇게 큰 충격파를 줬는지는 다음 주 조사를 조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0.5%포인트 빠졌고 민주당이 1.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대략 한 지금 3.8% 포인트니까요. 오차범위 내에서 리얼미터는 2,500명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 4% 포인트까지는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소폭 높은 상황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일간으로 보면 역시 민주당은 주 후반에, 그리고 국민의힘은 주 초반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는 금요일 날 일간으로는 민주당이 36.1로 오차범위 내지만 국민의힘을 오래간만에 살짝 앞서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는 국민의힘 2%포인트 하락, 리얼미터랑 같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민주당도 1%포인트 하락했네요.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많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빠지다 보니까 민주당 조사도 결과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KSY 조사는 국민의힘이 올랐고 민주당이 하락했습니다. 역시 주말에 조사한 영향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당 지지도 보고요. 그다음에 차기 대선, 자, KSY가 이제 월요일 날 발표를 했고, 또 어제 KBS, SBS 또 연이어서 밤에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KSY가 이제 지난 금토 조사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2%포인트가량 하락했고, 이낙연 후보도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요일 변수가 확실히 영향을 대선 후보 지지도에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3%포인트가량 올랐고, 추미애 후보도 0.8%포인트 올랐습니다. 등등. 정세균 후보는 참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를 KSY 조사에는 처음 넣은 것 같습니다. 1.6%로 잡혔네요. 자, 범보수권, 윤석열 소폭 하락, 홍준표, 유승민 소폭 상승, 최재형 소폭 상승, 네, 이런 분위기고요. 범진보, 이재명 소폭 하락, 이낙연 소폭 하락, 추미애 소폭 상승, 그다음에 심상정 소폭 상승, 나머지 후보들은 뭐 비슷했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음이 소폭 올랐고요. 자,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목금토 조사를 했네요. KSY보다는 하루 먼저 조사해서 같은 날 끝났습니다. 이재명 25.6, 윤석열 18.1, 이낙연 11.0, 홍준표, 최재형 4%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SBS 조사는 이제 8월 13, 14 금토일에 조사했고요. 7월 12, 13일에 조사한 한 달 전 거하고 비교하면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후보 다 한 2%포인트 안팎씩 빠졌습니다. 그 뒤를 홍준표, 최재형 이렇게 기록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새 조사 기관의 결과들을 보면, 자, 이 중에서 KSY만 자동답 방식 ARS 조사입니다. 그리고 KBS하고 SBS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오늘 뉴스공장 아침에 제가 갔다 왔는데 처음 듣는 회사라서 김어준 공장장이 넥스트 리서치를 ARS 조사라고 언급했다가 제가 다시 바로 잡아줬는데요.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넥스트 리서치는 유선 전화 15% 섞었고 KBS는 무선 전화로만 100% 조사하다 보니까 이재명, 윤석열 폭이 좀 컸고요. SBS는 폭이 크지 않아서 오차범위 내에서 0.6%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선 전화 반영 비율이 가급적이면 10에서 한 20%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선 전화를 쓰고 있는 회선수가 1,0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정도는 유선 전화가 있는데, 물론 가구가 아니라 이제 자영업층이라든지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0만 정도 보면 10% 정도는 유선 전화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 숨겨진 야권 표심 생각하면 한 15%까지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무선 전화 조사한 곳은 특히 전화 면접 조사까지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많이 앞서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 많이 감춰집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재명은 3, 4 조사를 비교해 보면 25% 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KSY 조사는 30.6%나 나왔지만 KBS 조사에서는 18%, 12%포인트나 낮습니다. 그리고 SBS 조사에서도 21%니까 KSY 조사보다는 한 9%포인트 낮습니다. 그만큼 숨겨진 야권 표심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뉴스공장 나갔다가 그 댓글들을 보니까 뭐 리얼미터 못 믿겠다. KSY도 못 믿겠죠.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특히 그런 반론들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격차도 전화 면접에서 크거든요. 왜냐면 열세 후보, 같은 민주당이지만 또 열세 후보 지지율이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리한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조사인데 우리는 지금 투표 결과를 전망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표 선거 예측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보다 ARS 조사가 더 정확합니다. 전화 면접 조사로 선거 예측을 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ARS로 전화 조사해서 선거 예측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늘 꾸준히 전화 면접과 ARS를 50%씩 섞어서 예측을 했는데 ARS 조사는 선거 조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서울시장의 경우는 1% 미만의 격차로 적중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전화 면접 조사는 숨겨진 그 야권 표심, 열세 후보 표심이 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조사로 선거 예측을 했을 때는 실패하는 경우가 덜어 있고 오차도 ARS보다 큽니다. 실제 아까 전화 면접 조사를 했던 어떤 회사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보도 전문 채널 TV하고 예측을 대선을 한 적이 있는데 예측 실패를 해서 한동안 정치 여론사를 발표하지 않았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전화 면접 조사 기관들이 지금까지도 언론사하고 그 계약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회사들이 덜어 있는데 대부분 전화 면접 조사로 선거 예측했다 실패했던 사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지금 ARS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각 캠프에서는 각 당 연구소가 ARS로 조사를 그동안에 늘 정확하게 많이 적중을 해왔기 때문에 ARS 조사를 더 신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도 너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입장에서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만 참고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라도 그걸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뭐 여론조사 결과 일희일비하고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 또 여론조사 기관의 이제 전문가들이 방송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조건 엉터리다,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보다는 좀 그런 과학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대선 조사까지 마치고 더 여론 8월 둘째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처서인데요. 처서가 되면 조금 선선해지죠. 선선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박시영 대표도 원래 오늘 오전에 백신을 맞는 날인데 방송하고 가도 되는데 컨디션 조절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방송도 하고 또 더 여론도 찍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백신을 맞으러 이제 곧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론!